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행여나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갭을 메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3%의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0.9%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났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SK 하이닉스가 무려 4.5%의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SM도 오늘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이틀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6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세를 전환이 되나? 이런 생각을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물론 미미하게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5일간의 순매도가 멈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1880억, 오늘은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8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삼성전자하고 매수 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네이버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관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 관련주를 정말 많이 매수했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에코프로도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네이버,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LG이노텍,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종가상으로 S&P 500은 1.3%의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중간에 1%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또 1.5% 급락이 나온 뒤에 이렇게 약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이 시작됨으로써 어떤 중요한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디스인플레이션 단어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시장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률을 살펴봤을 때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그게 시장에 다시 급락을 불러왔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그 급락을 다 이겨냈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자, 사실 과거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면 아마 급락분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기사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불안감만 야기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1월 고용지표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고 상승으로 돌렸다는 것은 시점과 관점이 바뀌었다고 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령 같은 재료라고 해도 이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이쪽 각도에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몇 차례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밝은 면, 긍정적인 쪽이 다수가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료는 좋지 못했지만 시장은 상승이 나왔고 국내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더라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7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보면 이틀 동안 갭을 메꾸고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4%, 중국은 보합권이네요. 자, 그래서 산업의 성격이 조금은 비슷한 대만하고
국내 증시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단순히 하나의 테마로서 이 챗GPT를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 재료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이 되었고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챗GPT 있죠? 자, 이게 사용자가 1억 명을 도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조금은 비슷하던가 조금 더 낮은 수치라고 보면 되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를 보면서 반짝 뜨고 사라지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처럼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또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것을 발표했고, 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는 올 상반기에 서치 GPT를 선보일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티맵이라든지 음성인식 기술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1차원적이잖아요. 질문을 하면 단답형 방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는데, 이 챗GPT는 단답형 방식을 넘어서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그걸 요약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코딩을 짜줄 수도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챗GPT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이후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나왔지만 시장이 정말 압도적인 기술이 나왔던 사례, 가장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었죠. 그래서 2000년 초반으로 하여금 미국의 닷컴 버블이 생기게 하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수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품이 꼈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팡 기업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또 애플, 이런 기업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떠오르는 것은 2010년대 초반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보면 2008년쯤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 정도 시장에 랠리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연기관 차가 있었고 그 구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처럼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이 선보이지 않았었던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게 대기업이 뛰어드는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지난 1월 달에 상승했었던 많은 AI 관련주들, 그게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통화량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처럼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들이 돌고 도는 수단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월 당시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AI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는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때는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하고 또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을 중요한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자의 빠른 속도, 이런 것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SK 하이닉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D램 공급량이고, 또 보라색은 D램 수요를 나타내요.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D램의 수요와 공급은 매년 성장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면서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추세를 보더라도 이 반도체의 쓰임새, 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것이 나온다면 엔비디아가 80%를 점유하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는 D램 반도체가 상당 부분 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D램의 공급과 수요, 이게 불균형이 한 번씩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D램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조절해 나간다면 다시 수익성은 회복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기업들의 성장은 꾸준할 것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한번 챗 GPT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파월 연설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내일은 장 막판의 변동성을 한번 조심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